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빤바람 복덕바입니다. 오늘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로 부동산 하락장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을 위축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생각들을 했죠. 국내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급작스럽게 올라간 기준금리를 반영하면서 전세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 상승으로 인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 자금 경색은 겉으로 보기에 오로지 기준금리 인상 여파라고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 초부터 은행 파산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대외 여건의 악재가 터지면서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조차 유동성 확보가 안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황금 노다지 수익률을 계획했던 은행들이 줄줄이 원금마저 건지지 못하는 반토막이 나면서부터 대규모 예금 인출이라는 뱅크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완전히 허를 찔리게 된 거죠. 그냥 온 세상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증권가, 금융가는 완전히 멘붕이 와버리게 된 거고요. 이렇게 은행이 기본적으로 돈이 혈액처럼 돌게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심장 역할을 해줘야 하는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 그야말로 당장에 현금이 말라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화스왑이 콩볶아 먹듯이 주요 5개국 중심으로 서로 간에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어디에서 터질지 모를 유동성 위기를 바로바로 현금을 몰아서 땜질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땜질 장비 다 구비해 놓고 유조선 바닥에서 철판을 뚫고 새는 곳을 긴급 복구, 땜빵을 하겠다는 거죠. 당연 어디에서 셀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걸 그냥 스왑 협정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것도 가장 친근한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MG, 새마을금고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의 독과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체 카드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곳이었죠. 본격적으로 제1금융권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과거 농협이 NH농협은행을 따로 분리해서 설립을 하면서 거의 존재감이 뚜렷한 시중은행의 하나로 발돋움을 했었죠. 새마을금고도 이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차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불쑥 등장하게 됐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와 건설사 간의 대출, 관계 때문에 여러모로 상당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최근 한 달 새 9천억에 가까운 대출 연체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한 규모 아닙니까? 또 대출 액수가 아니라 대출 연체 액수란 얘기예요. 9천억을 회수를 못했다는 거죠. 아마도 새마을금고는 가장 공격적인 대출 사업을 통해서 탄탄한 은행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곳이죠.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는 건설업 대출은 가장 노른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2022년도는 거의 분양시장이 완전 초토화되던 때 아니었습니까? 집값이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분양시장도 연동해서 얼어붙기 시작했는데요. 사정은 2023년도가 지금 더 심각하죠. 이제 분양시장이 두 갈래로 완전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분양의 완판 소식, 그리고 수도권 경기권 분양의 부진 소식. 그냥 어디서 분양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대충 분양 성적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 베이스를 깔고 가는 분양 아파트 경기는 거의 최악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계약률이 절반으로 빠져버린 극심한 미분양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새마을금고는 의외로 다른 제2금융권보다 건설 대출 규모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략 56조 원 규모라 볼 수 있죠. 같은 기간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건설 쪽으로 내준 대출이 대략 125조 원이라는 걸 비교해봐도 단일 은행에서 건설 쪽 대출이 56조 원이라는 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담보대출 혹은 브릿지론을 통해서 건설사에 내준 돈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죠. 2019년 27조, 2020년 38조, 2021년 46조 원 규모였습니다. 조라는 단위는 가늠이 안 되는 액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규모로 건설 쪽으로 대출이 이뤄진 건데요. 지금 분양시장 쪽 불황은 단기전으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 쪽 그리고 지방 쪽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곧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58% 지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수치죠. 그만큼 계약 성사율이 떨어지니까 수익률도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대출 부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단일 은행이 은행 자금 규모에 비해서 지나친 쏠림 현상의 건설 부동산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조차 투자의 가장 기본 정석,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정설도 보기 좋게 무시하게 된 거고요. 미국 은행 위기가 국채 쪽 수익률에 몰빵한 기울어진 투자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쪽에 편중된 대출은 상당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규제 상황에선 건설업, 부동산업 공동대출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법을 넘어선 거고요. 웃긴 게 2021년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 절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이제서 새마을금고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 대출이 56조라는 엄청난 덩어리가 돼서 커지게 된 원인입니다. 분양 성적이 부진해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담보로 잡아놓은 물건을 경매로 넘겨도 시세가 워낙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된 원금 회수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렇게 미리미리 담보로 잡아놓은 토지들, 시세라는 경쟁력 잃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분양 성적 참패를 통해서 건설사가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2022년 동안 4조 3천억 규모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2조 4천억까지 늘어난 건데 이 지표는 그대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손실액이라 볼 수 있죠.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충분히 늘어난 연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출로 나간 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는 연체율이 9천원 가까이 한 달 사이에 급증한 건 분명히 빨간불이라 볼 수 있죠. 아무튼 새마을금고의 고강도의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요. 지금 부동산 환경은 이처럼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총체적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시작의 발단은 금리 부분이 크겠지만 갈수록 예상 밖을 넘어가는 금융위기, 건설위기로 그 파괴력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일단 우리나라 금융권도 촉을 세워서 보셔야 되겠고요. 절대 느닷없는 손해를 1도 봐서는 안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의외의 소식이라서 놀랄 수밖에 없죠.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고요. MG 새마을금고처럼 탄탄한 은행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아무튼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하고요. 이런 위기들 속에서 더욱 집중하셔서 위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